한 남자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의 죄는 단 하나, 수학적 진실을 말한 것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지중해의 어느 배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더 먼 과거로 가야 합니다. 수학이 태어난 바로 그 순간으로 약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땅에서 인류 최초의 수학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진흙 위에 갈대펜으로 쐐기 모양을 새겼어요. 이것이 숫자의 시작입니다. 놀라운 건 이들이 60진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60을 기준으로 자리값이 바뀌는 체계.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시계를 보세요.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이건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직각삼각형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플림프턴 320이라는 점토판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수의 쌍이 15개나 적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보다 1000년이나 앞서서요.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밑변 230m, 높이 146m의 거대한 구조물을 정밀한 측량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들의 수학을 담은 아메스 파피루스에는 분수 계산법과 넓이 공식이 가득합니다. 지름구인 원의 넓이는 64다. 놀랍도록 정확한 답이에요. 그리고 인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가 여기서 탄생합니다. 숫자 0. 없음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한다는 것. 이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혁명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이 문명들의 수학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답은 정확했어요. 공식은 작동했어요. 하지만 왜 그 답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피라미드의 부피 공식은 있었지만 왜 그 공식이 맞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수학은 도구였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에게의 건너편에서 BC 6세기 밀레토스의 탈레스, 그리스 7연인 중 한 명이자 서양 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탈레스는 이집트에서 수학을 배워왔어요.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피라미드의 높이를 재는 방법을 예로 들어볼게요. 탈레스는 직접 올라가지 않았어요. 자기 그림자의 길이와 키의 비율이 같은 시각에 피라미드 그림자의 길이를 재면 높이를 알 수 있다는 걸 추론한 겁니다. 이전의 수학이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는 레시피였다면 탈레스는 왜 이것이 반드시 참인가를 논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명이라는 개념의 탄생이에요. 수학의 역사를 영원히 바꾼 순간입니다. 피타고라스는 크로톤의 일종의 비밀 결사를 세웁니다. 모토는 모든 것은 수다. 우주의 모든 현상이 정수와 정수의 비율로 설명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증거를 찾았습니다. 현의 길이 비율이 2대1이면 옥타브, 3대2이면 완전 오도. 음악 속에 정수의 조화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변이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구해봅시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가 됩니다. 문제는 이 루트 2가 어떤 두 정수의 비로도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귀류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루트 2를 분수 PQ라고 가정하면 P와 Q가 모두 짝수여야 하는 모순이 생기거든요. 모든 것은 정수의 비율이다라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근본 신념이 수학 스스로에 의해 부정당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을 외부에 공개한 사람이 히파수스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동료 학도들이 배 위에서 그를 바다에 던졌다고 해요. 수학적 진실을 말한 죄로. 물론 현대 학자들은 이 이야기의 대부분이 전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피타고라스 학파가 무리수의 존재를 증명한 것 자체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무리수의 위기에 이어 제노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아킬레우스는 왜 거북이를 이길 수 없을까? 이 역설의 핵심은 무한히 많은 단계를 거쳐도 유한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2000년 뒤 미적분이 등장할 때까지 풀리지 않습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입구에는 이런 현판이 걸려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 문을 들어오지 마라. 수학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고의 기본 소양으로 격상된 순간이에요. 유클리드.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습니다. 확실한 건 딱 하나.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수학책을 썼다는 것. 원론. 23개의 정예, 5개의 공리, 5개의 공준. 이 소박한 출발점에서 순수한 논리만으로 465개의 정리를 쌓아 올렸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출판된 책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예요. 9권 20번 명제. 소수가 무한히 많다는 증명입니다. 귀류법의 아름다운 적용이에요. 모든 소수를 곱하고 2를 더하면 어떤 소수로도 나눠지지 않는 새로운 수가 생기니까요. 따라서 소수의 목록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이 물었다고 합니다. 기하학을 더 쉽게 배울 방법이 없소? 유클리드의 대답. 기하학의 왕도는 없습니다. 왕도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증명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수학의 본질이라는 뜻이죠. 가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학사에는 3명의 획기적 수학자밖에 없다. 아르키메데스, 뉴턴, 가우스. 본인 이름도 넣은 건 좀 그렇지만 아르키메데스를 첫 번째에 놓은 건 모든 수학자가 동의할 겁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원의 안쪽과 바깥쪽에서 동시에 정다각형을 그려 넣었습니다. 육각형, 12각형, 24각형, 48각형, 그리고 96각형까지. 96각형으로 원의 둘레를 위아래에서 조여서 파이의 값을 3.1408과 3.1429 사이로 좁혀냈어요. 소수점 두 자리까지 정확합니다. 이 방법, 도형을 점점 더 정밀하게 채워나가는 것을 소진법이라고 합니다. 1900년 후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미적분학의 직접적인 선구자예요. 아르키메데스가 가장 자랑스러워한 발견은 구의 부피가 외접 원기둥의 3분의 2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묘비에 이 그림을 새겨달라고 유언했어요. 유레카. 왕관의 순금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목욕탕에서 부력을 발견하고 벌거벗은 채 뛰쳐나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BC 212년 로마군이 시라쿠사를 함락했을 때 모래 위에 원을 그리며 연구 중이던 아르키메데스에게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나의 원을 밟지 마라. 그리고 살해당했습니다. 히파티아. 고대 세계의 마지막 위대한 수학자이자 최초로 이름이 전해지는 여성 수학자. AD 415년 종교적 광신도들에 의해 살해됩니다. 이 사건은 고대 그리스 학문 전통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빛이 꺼진 겁니다. 140년 후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시라쿠사를 방문합니다. 잡초 무성한 무덤들 사이를 헤매다가 구와 원기둥이 새겨진 묘비를 발견해요. 인류 최고의 수학자의 무덤이 잡초 속에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히파티아가 죽고 빛이 꺼졌지만 그리스인들이 발명한 증명이라는 무기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후 모든 수학과 과학의 기초가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학자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불꽃은 동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의 유산을 보존하고 대수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발명한 이슬람 황금기의 수학자들. 그리고 그 언어가 유럽으로 건너가 과학혁명의 엔진이 되는 이야기.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